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 과목이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교재 237쪽에 있는 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란 무엇일까? 또 새로운 게 나왔죠. 자꾸만 새로운 게 나오죠. 자, 뷰다라는 것은 보기 위한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만약에 대학교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홍길동이라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면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정보들을 다 가지고 굉장히 길죠, 이만큼. 그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뽑아 쓰는 겁니다. 이름이 홍으로 시작하고요. 3학년인 학생이고요. 학점이 모두 A+인 학생들 중에서 서울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 명단을 보여주세요. 홍으로 시작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은 어떠세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상적인 테이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뷰란 무엇이다?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는 가상적인 테이블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뷰가 이제 정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또 뷰를 통해서 여기서 또 다른 뷰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에서는 뷰를 생성하는 SQL 명령어는 create view 명령어로 이용을 합니다. SQL 명령어는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뷰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사용자들한테 데이터의 관리를 편리하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 사용자들마다 각각의 요구사항이 다를 거예요. 그 요구사항에 맞게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접근 제어를 통해서 제공하지 않은 데이터는 보안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다 보면 안 되니까 여기서 뷰를 통해서 이런 것들만 보여주게 된다. 주민번호는 첫 글자만 보이고 가린다든지, 네, 그렇게 보여주는 게 뷰다라는 거죠. 자, 뷰의 단점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가상적으로 생성되는 건데 독립적인 인덱스는 아니다. 뷰는 한 번 정의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걸 제거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삽입, 삭제, 갱신 이런 연산에 제약적인 조건이 따르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카탈로그다라고 있는데요.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을 우리는 시스템 카탈로그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모든 개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하고는 구별이 된다라고 그랬고요. 그 개체들에는 이제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접근 권한 등이 있고 데이터 사전이다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카탈로그는 뭐냐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용어적인 문제니까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게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란 무엇이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거기서 응용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바로 트랜잭션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복구를 한다든지 또는 병행 처리를 할 때 처리되는 작업의 단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연산의 집합이다. 됐죠? 네, 정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이다. 그럼 한마디로 뭐죠? 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다. 네, 그걸 트랜잭션이라 한다 그거죠.
자, 트랜지션의 성질, 특징, ACID인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고 있으세요. 첫 글자만 따가지고 ACID다. ACID, 트랜지션의 특징. ACID. 처리하는 조그만 하나의 단위다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원자성입니다. 자, 원자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수행하거나 아니면 전혀 수행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공유해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 내가 A라는 것을 가져와서 10 더하기 B 더하기 3 더하기 5 이런 연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하다가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10을 해서 이제 어디 A방에다 집어넣겠죠? 만약 이거를 A방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B를 하고 이렇게 단계 한다 그거죠. 여기까지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수행하고 오류가 발생이 됐다. 그럼 그 전 단계로 돌려줘야 돼요. 오리지널 A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연산이 이제 덜 끝난 상태에서 이 A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참조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고 A 더하기 10을 해서 A에다 놓고 오류가 돼서 그대로 맞췄다.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여기서부터 수행을 버리면 어떠세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령어는 완벽하게 수행을 하든지 완벽하게 수행을 못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려줘야 돼요. 실행되지 않았던 값으로 그게 원자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자, 트랜잭션을 수행한 다음에 명령어를 수행한 다음에 일관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 자, 트랜잭션을 수행을 했는데 우리가 성적표인데 만점이 100점이에요. 뭐 105점이 나온다든지 200점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어떠세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관성입니다. 자, 격리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트랜잭션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실행을 하고 있는 그 연산의 중간 결과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죠. 연산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자, 다른 트랜잭션이 가져가 버리면 안 되죠. A는 A 더하기 10 이걸 하고 있는데 A 더하기 10을 한 다음에 A방에다 집어넣는데 이 A를 내가 가져와서 이 연산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트랜잭션이 A 좀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연산이 수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떠세요? 결과치가 틀려져 버리겠죠. 그래서 격리성, isolation, 자, 트랜잭션이 실행 연산의 중간 결과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다입니다. 자,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은 여러분이 영어도 기억을 하세요. 네, 듀레이션이다. 트랜잭션의 실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는 영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자, 실행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A는 A 더하기 10이고 A가 예를 들어서 2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새로운 A 값은 뭐가 되죠? 11이다. 이 11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특징 첫 글자 따가지고 ACID 기억을 해주고, 자, 한글로 기억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맨날 첫 글자 영어 ACID를 애우니까 문제에서 영어로 나온 거예요. 똑같은 D자로 시작하는 거, 똑같은 I자로 시작하는 다른 영어를 써가지고 트랜잭션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플레임도 기억을 해주고 한글 기억을 해주고 첫 글자 ACID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연산에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트랜잭션 연산 중에서. 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완벽하게 실행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트랜잭션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연산이 되었는지 그걸 알려주는 명령어가 커밋이라는 명령어가 돼요. 또 하나는 연산이 실패를 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롤백이라고 한다 그거죠. 네, 자,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네, 트랜잭션의 연산 명령 두 개가 있습니다. 커밋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어요. 이거는 백이라는 말이 들어왔죠. 실패를 했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다. 롤백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뒷부분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있죠.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연산을 수행을 하다가 뭔가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다 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행이 잘 되지 않을까? 장애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에 대한 장애, 트랜잭션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뭐 입력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든지 데이터가 뭐 잘 안 들어왔다든지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겠고, 자, 시스템적인 장애, 하드웨어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산을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 뭐 주격장치의 정보 손실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고요. 자, 행동장애다라고 그러면 이제 해당 자료가 없거나 또는 무결성이 위반되어서 데이터베이스 연산의 실행이 이제 실패한 경우, 또 미디어적인 장애, 저장 장치에서 일어나는 복구 불능의 오류, 이러한 장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회복 기법은 우리가 기억을 하세요. 용어니까 재실행을 리두라고 그럽니다. 리두. 네. 자, 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회복을 시킨 다음에 트랜지션을 다시 실행하는 거죠. 리두 용어를 기억해 주면 되고, 언두는 실행 취소하는 겁니다. 모든 변경을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덤프라는 게 있고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덤프라는 것은 뭐냐면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사를 한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거대한 저장 장치가 있는데 그 저장 장치가 어느 한순간에 고장이 나버렸다, 뭐 해커한테 당했다, 그러면 그게 마비가 되면 어떠세요? 전체 시스템에서 다 쓸 수가 없죠. 우리 대학교에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복사를 해놔야지 돼요. 중요한 자료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덤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그 파일을 기록한다. 또 우리가 또 국정원한테 로그 파일을 요구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로그 파일은 이제 데이터가 변경 전후의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언제 시스템에 접속을 했는지, 몇 번 저장 단추를 눌렀는지,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록한 게 바로 로그 파일이 돼요. 그래서 로그 파일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그 시스템에 대한 걸 이제 접근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니까 한번 기억해 주면 되고, 또 우리가 병행 제어다, 병행 수행 제어다 그런 말을 하죠. 병행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병행 수행 제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트랜잭션 5개가 동시에 A라는 변수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질서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러한 게 이제 병행 수행 제어다라는 거죠. 자, 병행 수행을 잘 해줘야 됩니다. A를 동시에 뭐 5개, 10개가 다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줄 거냐. 예, 만약 그것을 값을 변경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좀 문제가 있죠. 참조만 하겠다 그러면 동시에 참조를 해도 되지만 데이터 값을 수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자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240쪽에 보면 병행 수행로 수행 제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갱신할 때 분실이 돼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같은 자료를 공유해서 갱신을 할 때 갱신 결과 일부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모순성이 일어날 수가 있다. 2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그 똑같은 자료를 원했을 때 또 원치 않은 자료를 이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네, 연쇄 복귀입니다. 자, 트랜지션을 수행을 하는데 하나의 트랜지션에 문제가 생겨서 롤백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링크를 걸려 있는 게 있겠죠. 그 트랜지션도 연달아서 롤백이 돼버릴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락이 뭐죠? 락이 꽉 잠궈 놓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트랜지션이 자료를 처리하는 동안에 다른 트랜지션은 그 자료를 접근할 수 없도록 딱 꽉 잠궈 놓는 병행 수행 제어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킹의 단위가 크면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다 그랬죠. 어느 하나의 필드만 병행을 하느냐, 전체 테이블을 병행을 하느냐,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병행을 하느냐, 그 단위가 크면 클수록 병행성의 수준은 어떠세요? 더 낮아지겠죠. 같은 속성을 이제 병행 처리하는 것은 많지만은 큰 테이블을 똑같이 병행하는 것은 적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번에 보면 병행 수행 제어가 됐다죠. 병행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뭐가 발생할 수 있냐? 갱신 분실, 모순성, 연쇄 복귀 이러한 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병행 수행 제어를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용어적인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 살펴보고 이제 뭐 로킹의 의미가 뭐지 뭐 이런 거, 병행 수행 제어의 뜻이 뭐지, 리두의 뜻이 뭐더라, 언두의 뜻, 덤프의 뜻, 로그의 뜻 이렇게 용어적인 면, 롤백이 뭐더라, 커밋이 뭐더라, 트랜지션의 특징 4가지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챕터 4에 보면은 SQL과 관계대수다라고 있습니다. SQL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명령어들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어를 내리는 거예요. 자, 테이블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컴퓨터한테 지시 명령어를 내려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모았다 그거죠. 그럼 이제 하나씩 구축을 해가야죠. 네, 그랬을 때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SQL 명령어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룹으로 보면 첫 번째 정의어가 있습니다. 정의, 그 다음에 조작, 그 다음에 제어 3가지가 있어요. 자, 약자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첫 글자 D는 데이터베이스다, 그죠? 두 번째 D가 이제 D2가 다 다르죠. 끝에 있는 L은 뭐죠? L은 랭귀지, 랭귀지의 뜻이 되는 거죠. 자, 정의하다, 디파인하다, 조작하다, 매니플레이션 하다. 자, C는 컨트롤, 제어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정말 용어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우리가 단원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단원이 섞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통신에서 나오던 용어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던 용어던가 이제 막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정의어 DDL이다, 그죠? 정의한다, 구축한다라는 거죠.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이제 내린다든지,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그 테이블을 제거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DDL에는 명령어가 3개가 들어가요. create, 생성할 때, alter, 구조 변경할 때, drop, 삭제할 때. 되겠나요? 네. 조작어는 이제 우리가 뭔가 찾는 거죠.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인서트, 삽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삭제를 할 때, 자, 내용을 갱신, 수정한다 그러죠?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든지 그럴 때, 그 다음에 셀렉트, 검색하는 거죠. 뭐 좀 찾아주세요 라고 검색하는 명령어. 자, 제어가 이제 접근 권한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commit, rollback, grant, revoke 4개의 명령어가 있어요. 되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니까 명령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조작어의 종류로 맞는 것은, 제어의 명령어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다음 단원에서는 SQ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